안녕하세요. 내 보험을 부탁해 박주연입니다. 전국에 몰아닥친 북극 한파로 인해서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위에 눈까지 내리면서 몸까지 또 움츠려들게 되는 그런 날들인데요. 이런 날씨에 빙판길 낙상사고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이상 신호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보험들도 점검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거나 보험 진단이 필요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638-3958번 열려있고요. 문자 1877-3249번 활짝 열려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에는 보험상담 신청이라고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 보험을 부탁해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내 보험을 부탁해. 오늘 함께할 전문가들 인사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오태화 최진영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번씩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보험으로 무겁지 않도록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보험주치 오태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내 보험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줄 재무 전문가 최진영입니다. 오늘 보험 관련해서 많은 꿀팁들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세요. 자, 오늘도 내 보험을 부탁해서는요, 여러분의 보험과 관련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638-3958번 문자 1877-324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또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어떤 주제를 좀 선별을 해오셨을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내 보험의 지인은 홈쇼핑입니다 인데요.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지인을 만든 게 아니라 홈쇼핑 관계자를 통해서 지인으로 만들어서 보험을 하나둘씩 가입하게 됐는데 어떤 사연인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내 보험의 지인은 홈쇼핑. 지인이 홈쇼핑 어떤 사연인지 저는 사실 잘 가늠이 안 되는데, 자, 그럼 어떤 또 고민이 있으셔서 저희에게 연락 주셨는지 사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경기도 이천에 사는 주부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서울에서 원룸을 운영하다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경기도 이천에 내려와 그냥 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여동생이 갑자기 한날 한시에 위암과 유방암이 동시에 걸렸어요. 평소 건강에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던 동생은 갑자기 2개의 암이 오니 걱정이 되었는지 저보고 실손의료비랑 기본적인 보험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보험에 가입하려고 보니 주변에 지인도 없고 해서 홈쇼핑 콜센터를 통해 실손의료비와 암 진단비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후 우연히 방송을 보다가 제 보험의 보장이 부실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현재 저의 남편도 신장암으로 치료 중이고 가족 중 암 환자가 2이나 있으니 보험 가입이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콜센터를 통해 가입한 보험이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8개나 되는데요. 이 보험들을 다 가지고 가도 되는 건지 점검받고 싶습니다. 자, 이분께서는 지금 보험의 지인이 홈쇼핑인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홈쇼핑을 통해서 이제 가입을 하셨고 8개의 보험을 갖고 있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이분은 이제 경기도 이천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서울에서 원룸을 3개 정도를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경기도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산지는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3년 기간 동안에 외부에서 있다가 오는 터라서 이제 텃세도 심하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공유를 잘 하지 못하고 있던 터라서 정보나 이런 보험에 대한 지식을 전혀 알지 못해서 TV를 보면서 직접 본인이 스스로 이제 전화를 해서 그 홈쇼핑에 있는 안내 사원들과 통화를 하면서 2개의 보험, 여러 개를 각각 보험을 들어가고 있던 그런 상황으로 되어져 보입니다.
요즘에 이제 방송 보면 홈쇼핑에서도 이제 그 보험 상품들을 많이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이제 홈쇼핑을 친구 삼아 그 지인 삼아서 이제 여러 개의 보험들을 좀 가입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보면 지금 이분께서 홈쇼핑을 통해서 가족의 보험을 8건이나 가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가요? 좀 괜찮던가요? 네, 저희가 이분의 사례를 통해서 보험 현황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제 그 표를 보고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되게 독특한 보험이었는데, 어떤 보험이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홈쇼핑을 통해서 보험 가입을 했는데, 암 진단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암 진단을 받게 되면은 1,500만 원, 그리고 10년 이후가 되면은 증액을 해서 3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혈감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이제 질병에 노출되면 2,500만 원, 그리고 10년 후가 되면은 5천만 원을 받게 되는 상품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뇌출혈 진단비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각각 1,000만 원씩 들어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 보험료를 20년 동안 지금 월납 보험료가 매달 38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보험료를 20년 동안 납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총 납입하는 보험료만 무려 9,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갱신 시점을 저희가 봤을 경우에는 더 올라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물가 상승률을 봤을 경우에는 지금의 이 38만 원이 5년, 10년, 20년, 30년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의 38만 원이 훨씬 더 많이 물가 상승률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우리 갱신 보험료 표를 한번 보시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월납 보험료가 38만 원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2회 때부터는 이제 뭐 42만 원, 3회 때는 51만 원, 그리고 4회 때는 58만 원. 계속해서 보험료 올라갈 때에는 정말 보험료를 우리가 보장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든든한 보험을 들어놓는 게 아니라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질병에 노출됐을 때는 이 보험료마저도 내가 지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보여서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장도 문제지만 일단은 보험료 자체가 지금 갱신시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그럼 배우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보험은 좀 괜찮을까요? 네, 우리 배우자님의 보장 상태를 한번 보시면요. 일반암 진단금 3천만 원과 뇌출혈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각각 1,000만 원씩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 실손 의료비가 가입이 되어 있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배우자님 같은 경우 현재 61세이신데요. 3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는 상품으로 현재는 12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지만 이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현재 배우자님께서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상태라서 보험 가입이 현재는 더 이상 되지 않으시고요. 거기다가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고혈압 약까지도 지금 복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시고 혈관 질환의 그 보장 범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장의 범위가 아주 좁은 뇌출혈로 되어 있고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네, 고혈압이 있으면 심장질환이 올 확률이 무려 1.9배나 되고요. 이 고혈압 플러스 흡요, 당뇨를 동반했을 경우에는 무려 13배, 그리고 고혈압, 흡연, 당뇨, 그리고 여기에 고지혈증까지 동반하게 되면 무려 42배까지 심장질환이 올 확률이 높은데요. 여기에 복부 비만까지 있다라고 하시면 무려 심장질환이 올 확률이 68배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가정에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이걸로 고혈압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혈압을 되게 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고혈압으로 인해서 올 합병증이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질환이 있냐면 안구질환, 그 다음에 신장질환, 그 다음에 동맥질환, 뇌질환, 그 다음에 우리 심장질환, 그리고 남성으로는 발기부전으로도 올 수 있는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도 꼭 한번 체크하셔갖고 고혈압이 약 복용한다고 해서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올 확률이 너무나도 많은 질환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시고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환들이 지금 이제 보장의 범위에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자녀보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녀보험도 괜찮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자녀도 현재 지금 2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그 자녀 각각 56,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 중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 보이지만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3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린 자녀가 평생 100세까지 보험료를 인상이 되는 그런 갱신형 보험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고 내용을 보자면 암 진단금 1,000만 원 그리고 부모님보다는 조금 넓지만 범위가 또 이 혈관 질환을 전부 담당할 수 없는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1,000만 원씩 그렇게
담보가 이루어져 있고 상해 쪽으로 조금 더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있고 실손의료비를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저도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항상 보면 뭐 어떤 점들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딱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가족보험들의 보장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네, 이걸 너무 잘 보셨는데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뇌혈관 안에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이 있고 그다음에 허혈성 안에는 이제 협심증 또는 심장판막, 급성 심근경색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서 조금 되게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근데 혹시 앵커님 여기에 지금 암 진단 자금 아까 사례자님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연을 봤는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보면은 그 암 진단하면 보통 이제 감액 기간이 좀 길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뭐 10년? 이게 좀 생소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암 진단이라고 하면 1년 미만의 감액 기간일 경우에는 50만 원, 즉 50%,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났을 경우는 100% 보장을 해주는데요.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상품이 아니라 10년, 무려 암 진단을 받기 전에 10년의 질병이 발생이 되면은 3천만 원 총 한도에서 1,500만 원만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3천만 원. 그리고 고해감 같은 경우도 총 5천만 원에서 10년 이전에 노출이 될 경우에는 2,500, 그 이후는 5천만 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현재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소외감 같은 경우도 1년 미만에는 450만 원, 그리고 이제 10년 미만에 450만 원, 10년 이후가 되면은 900만 원 정도를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질병에 노출될 때는 1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질병에 노출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라도 우리가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10년 이전에 5년에 내가 만약에 노출이 되었다라고 하면 똑같은 3천만 원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억울한 그런 보장이 범위 안에 들어져 있고 현재 너무나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가족력이 아까 전에 동생분이 한날 한시에 2가지 동시에 병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상품하고 현재 이 사례자님하고는 상품 자체가 맞지 않는 경우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가족의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변경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최진영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실 건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장에 대해서 약관을 확인해 본 결과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년이 넘었을 때 2배로 지급을 받을 수 있고 10년 이내에는 반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지금 암 진단비가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총 이분 같은 경우는 8건 중에 이제 납입 완료가 되어 있는 것도 있었고 현재 진행형도 있었는데요. 동일하게 지금 이제 우리 표를 잠깐 보시면은 동일하게 예전과 같이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은 이제 정기보험으로 가져가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암 3천만 원과 표적항암 3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심장질환 범위 안에 벗어나 있는 것들에 대한 진단 자금도 2천만 원씩 각각 넣어드렸고요. 이걸 통해서 2대 질환인 수술비 그리고 허혈성 수술비 또한 각각 2,500만 원 정도 넣어드렸고요. 그럼 그 외의 질환으로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라고 여쭤봤는데 그것을 말한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한 이제 5대 기간이라고 하죠. 이 5대 기간 안에는 뇌혈관, 심장질환, 간경화, 폐질환, 심부전증을 각각 포함해서 진단자금하고 수술비 각각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는 예전 상품으로 가입되어 있을 때 처음에 38,000원 정도 가입을 하셨는데 현재는 갱신되다 보니까 근 8만 원 가까이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렴한 실손, 전환으로 저희가 전환 상품으로 변경을 해드렸고 그리고 상해나 이쪽으로 돼서 나이가 먹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질병에만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해 쪽도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해나 골절, 깁스 치료비, 상해 수술비 이쪽으로도 함께 보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나가는 보험료가 월 38만 원 정도 나가는 보험료를 14만 5천 원으로 줄여들어서 매우 흡족해하고 만족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례자님의 경우 현재 나이가 57세세요. 저희가 항상 보험을 비갱신으로 가입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보험이라는 건 절대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단지 나한테 정말 잘 맞는 보험을 들면 그게 좋은 보험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이와 그리고 가족력, 상황에 따라서 갱신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 보험을 다 보여 전문가들에게 신청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비갱신보다 갱신형 상품을 또 조금 활용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지고 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남편분 같은 경우는 현재 암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 중이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다 종결을 하시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유병력자 보험 같은 이런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보험 등으로 저희들이 다시 이후에 상담을 통해서 한 번 더 리모델링을 해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이제 암 보장 부분에서 표적 항암 진단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암과 관련해서 좀 꿰뚫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던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일반 암 보장하는 것과 무엇이 좀 다른지도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네, 말 그대로 표적 항암 치료제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이제 풀이를 하면 암세포만 공격하는 제3세대 항암 치료제가 나왔는데요. 정상세포는 그냥 두고 비정상세포한테 우리가 이제 항암을 투여해서 이제 그 정상적인 세포를 많이 활성화해서 암세포만 직접 죽이는 방법이 우리 제3세대 표적항암 치료로 나왔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일반 세포하고 그다음에 암세포를 함께 죽이다 보니까 내 몸이 견디기 힘들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표적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일반 세포는 내비두고 비정상 세포에게만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문제 없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 표적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현재 비급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부담금도 크고 그리고 비급여이다 보니까 나가는 지출 비용이 많이 크고 하니까 이제 혹여라도 내가 이제 암보험에 가입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면은 일반 항암 치료제도 좋지만 이제는 의술도 발달되고 의학도 발달되었기 때문에 제3세대인 표적 항암 치료도 한번 가입 문의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저희 내보험을 부탁해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입 금액의 한도가 얼마가 되고 보험료가 얼마 되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례자님 같은 경우 현재 홈쇼핑을 통해서 암보험 3천만 원을 3년마다 갱신인 상품으로 가입을 하셨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비갱신이 아니라 갱신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꼭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3년, 5년 이렇게 갱신 폭이 짧은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갱신의 폭이 긴 것을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10년, 20년, 최대 30년까지 갱신 상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갱신의 폭을 긴 것을 가지고 가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사례자님이 가지고 계신 3년 갱신의 상품을 가지고 가신다고 그러면 30년, 40년 동안 3년마다 갱신이 돼서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보험료가 38만 원에서 만약에 40년, 50년을 유지하신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50만 원 또는 70만 원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병장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병력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 질병과 상해에 대한 보장을 준비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요. 장수인 시대, 노후를 대비를 하는 것도 꼭 명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장만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오래 사는 데 대한 대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노후 준비도 철저하게 하셔야 돼서 보장에 대한 보험료를 이 기회에 많이 줄여서 노후에 대한 준비로 좀 돌리시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녀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좀 3년 갱신형으로 자녀들도 그렇게 좀 설계가 됐을까요? 네네. 자녀분 같은 경우는 3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년마다 갱신되어서 58,000원씩 보험료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58,000원씩 3년마다 자녀는 저희보다 사실상 살 날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0세까지만 산다고 하더라도 이 58,000원 금액이 아까 갱신폭을 보여드렸듯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너무 이제 갱신 상품이다 보니까 58,000원에 가입한 거를 비갱신으로 돌리다 보니까 조금 15,000원 정도 조금 증액이 되어서 65,000원씩 들어가져 있는데 표를 보시면은 일반암 진단비 우리 5천만 원과 그다음에 표적항암 치료비 5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심장 질환으로 각각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뇌혈관 수술비로 해서 우리 각각 3천만 원과 2,500만 원으로 이제 해드렸고요. 그리고 실손 또한 예전 상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손도 전환 실손이 가능해서 이렇게 들어가
들어갔고요. 30년에 100세 만기로 비갱신으로 납입이 되어 있고요. 우리 자녀 보험을 들어갈 때 꼭 하나 체크를 하나 더 하셔야 될 거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객님께서 자녀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보험료를 되게 저렴하게 가져와서 저한테 이것처럼 한번 해봐 주세요라고 의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거기 앞에 저희가 가입설계서를 받으면 그 앞에 문구에 이렇게 보시면 납입 완료 후 100% 지급이 있고 납입 완료 후 5%, 10% 지급이 있는데 이 고객님은 납입 완료 후 10%인 지급을 가입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는 저렴한데 자녀가 지금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30년 납입을 하고 났을 경우에 그때 당시 더 보험료 이제 좋은 보험료가 있으면 더 늘려지는 보험료나 아니면은 그때 가서 자녀가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보험을 갈아탈 수 있는데 해지 환급이 10%밖에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납입한 보험료는 3천만 원인데 그때 가서 만기 때 돌려받는 거는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모르고 그거를 가입하려고 하는 시점에 저한테 좀 점검 좀 해봐 주세요. 해서 제가 받들었더니 그 금액하고 이제 100세 만기 때 이제 30년 납입 후에 100% 이제 받는 거 했을 경우에 보험료가 8천 원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줬더니 이제 고객님께서 자기는 몰랐다. 30년 후에는 100% 받는 거인 줄 알았다라고 말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것 또한 꼭 한번 챙겨보세요. 납입 기간이 끝났을 때 해지환급률에 내가 몇 프로를 지급받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님들이 꼭 한번 자녀보험 한번 똑똑하게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면 이제 30년 이후에 어쨌든가 한번 그 돈을 이제 목돈으로 또 크게 그죠, 받을 수 그죠. 있는 예.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의 이제 그 보험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뭐 3년 갱신을 30년 갱신으로 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 30년 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30년 동안 납입을 하고 30년 동안 보장을 받는다. 네, 그렇게 30년 동안은 보험료가 인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갱신형이 유리하신 분들도 있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60세이신 분이 보험을 가입을 한다. 당연히 비갱신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러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최대한 폭이 긴 30년 갱신의 그런 상품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유리하시고요. 그리고 통계청 자료에 보면 암이라는 것은 어쨌든 80세 정도까지는 우리가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80세가 지나고 나면 암 발병률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암 진단비를 굳이 100세까지 보험료를 비싸게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내시면서 조금 더 효과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갱신형 상품을 활용을 하시는 것도 합리적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도 내 상태가 지금 우리 가정의 어떤 보험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내 보험을 다보여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녀 같은 경우는 3년 갱신으로 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법도 한데요. 우리 지금 이제 이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현재 57세이잖아요. 57세이시기 때문에 87세까지는 보험료 갱신 없이 그냥 쭉 보장만 받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전에 우리 오태아 이제 전문의학과님께서 암 발생률은 거의 80세 이전에 많이 발생되고 이제 80세 이후에는 이제 극히 드물게 암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굳이나 비갱신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최대 갱신으로 갈 수 있는 것도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에 노출되는가 동시에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저희가 설계해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갱신이나 보험료 올라갈 위험도는 거의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녀들이 지금 어린데 3년 갱신이었다면 성인만 되더라도 사실상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번 기회에 점검 받으시길 잘 한 것 같고요. 갱신 보험도 내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이제 잘 돼 있다면 이제 갱신 시점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좀 설계를 해야 되는가 점검을 받는 것도 이제 괜찮은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도 좀 미리미리 보험과 관련된 진단 받아보시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2-2638-3958번 그리고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럼 보험료 부담뿐만 아니라 이제 부족한 보장도 어느 정도 다 채워지게 된 거죠? 네, 보장 범위도 우리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이 아닌 허혈성 그리고 뇌혈관 질환으로 100%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변경을 해드려서 저희가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100% 늘려가다 보니까 되게 뿌듯했어요.
매번 이제 방송을 할 때마다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뇌혈관, 뇌출혈,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보장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만큼 시청자분들도 좀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볼까요? 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혈관 질환에서 가장 넓게 보장을 해주는 것이 뇌혈관 질환 진단금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뇌졸중 진단금이고 가장 좁은 것이 뇌출혈 진단금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뇌출혈 진단은 10% 정도밖에 발병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단을 받게 되면 항상 질병 분류 코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뇌출혈은 I60, 61, 62 세 가지만 보장이 된다는 것. 그렇게 보장 범위가 좁기 때문에 최대한 보장의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금을 꼭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심장질환에는 심장질환 역시 우리 되게 좁은 범위 안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를 범위가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조기 진단의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조기 진단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병원에 갔을 때는 급성, 위험하게 중대한 질병으로 발병이 났는데 지금은 그 급성이나 중대한 가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제 병력들이 더욱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추운 겨울날 심근경색일 경우에도 우리가 체크를 꼭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 심근경색 위험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운동 많이 안 움직이시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 또는 이제 스트레스로 해서 많이 먹게 되니까 비만도 있겠고 고령자 그리고 당뇨 환자 그리고 가족력 중에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그리고 고혈압 약복용을 하고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이 심근경색에 올 확률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누이 고혈압 당뇨 약복용을 하고 계시면 무려 일반인보다가 무려 최대 68배까지는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고혈압 약복용을 하고 있다라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꼭 체크를 한번 해봐 주셔야 되고요. 이거 이제 우리가 심장질환에 우리 전조 증상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대부분 환자들은 가슴에 통증 호소를 이제 요소하고요. 그리고 되게 가슴이 진 눌린다는 느낌, 그리고 명치가 아프거나 이제 뭐 턱끝이 아프고 심지어는 속이 메스껍고 우리 저린 증상까지 오면은 바로 그게 우리 협심증 가기 전에 전조 증상이라고 하니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가 체에서 명치 끝이 아픈가? 갑자기 왜 손발이 저리고 떨리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조 증상을 꼭 한번 체크 한번 해보셔서 병원 내원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배가 많이 나오신 우리 40대, 50대 남성분들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겨울이 되다 보면 혈관이 줄어들기 때문에 혈관 질환으로 인한 돌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협심증은 중년 이후 돌연사의 아주 큰 요인이기도 하고요. 저도 지금 40대인데 실제로 이 40대이신 분들이 뭐 골프라든지 그리고 지금 가볍게 뭐 등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윽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심하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번 더 건강 체크도 하시면서 내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 체크 정말 매일매일 하셔야 되고요. 보험도 꼭 한번 좀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거를 그대로 좀 내다가 이제 보험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제 문제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관들이 이제서 봤는데 정말로 이제 제 보험마저도 뇌출혈은 있는데 이제 뇌졸중 보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범위가 더 넓어야 되는데 그만큼 이렇게 협소하게 돼 있고 이런 점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여러분도 꼭 놓치지 마시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리고 더 빨리 좀 진단을 받아보시고 수정할 게 있으면 빨리빨리 수정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상담 필요하시다면요. 아래 하단에 연락처 나가고 있거든요. 02-2638-3958번 그리고 1877-3249번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두 번째 사연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분은 또 어떠한 고민으로 저희에게 연락 주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42세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0년 전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로 돌아가시고
현재 어머님만 생존해 계시는데요. 제가 어린 나이에 암에 대해 접하게 돼 보장에 대해서도 잘 모른 채 어머니도 예전 아버지와 동일한 암만 적용해서 월 99,000원으로 8년째 납입 중입니다. 3년 전 어머님이 말기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고 콩팥의 기능이 현재 25%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투석까지는 안 하고 현재 음식 조절과 약을 먹으면서 6개월에 한 번씩 내원을 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인이 질병 후유장애 보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 가족 보험을 살펴보니 그런 담보는 없는데도 보험료만 비싸더라고요. 질병 후유장애 진단비를 가져가야 하는 건지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사연 남깁니다. 이분 지금 이제 사연을 보니까 10년 전에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현재 어머님 또한 신부전증에 걸리시면서 지금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듣고 했을 때 마음이 되게 아팠었는데요. 이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아빠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10년 전에 지금 이 자녀분이 42세 주부이신데 10년 전이면 이제 30대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향 없이 아버님이 이제 무방비 상태에서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만 가족의 중요성을 가지고 엄마나 동생이나 전부 다 암에만 치중하게 보험을 가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서 10년 이후에 지금의 상황에 와서는 엄마께서 말기 신부전증을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막상 보험 가입을 이제 보장을 받고 진단을 받고 보험을 청구하려고 봤더니 신부전증 관련된 것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 진단 외에 올 수 있는 우리 5대 기간 안에 뇌혈관, 심장질환, 간경화, 폐질환, 신부전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질병의 다른 외적인 질병의 진단비나 수술비가 들어져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진단비를 받고 활용을 할 수가 있던 부분인 건데 전혀 그 부분이 안 되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보험이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표를 한번 볼게요. 위에 표를 보시면 이제 손해보험회사에서 질병 사망 3천만 원과 그리고 암 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에 각각 3천만 원 되어 있었고요. 2012년도에 실손의료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그 흔한 우리가 잘 자란 용종이나 뭐 이런 유방의 섬유손종 제거에는 수술비 30만 원 받는 것 또한 그것 또한 없었는데 그나마 있는 게 실손의료비를 그래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네. 그때 당시 자녀들은 보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현재 같은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아서 참 상담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마음도 참 많이 무겁고 걱정이 참 앞섰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어머님은 현재 간편보험이라고 하는 유병력자 보험을 활용을 해서 비어있는 일부 보장에 대해서는 또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렸는데 질병에 대해서 고지를 하시고 그리고 최근 2년 또는 3개월 이내에 입원력이나 새로운 진단을 받으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유병력자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나 진단받았는데 아니면 병이 있었는데 보험 가입 안 되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좀 하시는데 지금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어머님 건강 상황이 좋지 못해서 보험 가입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히려 유병자 보험을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는 간편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님. 네. 자,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면 325라고 하는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저도 들어봤어요. 네, 325를 가지고 삼행시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네, 불러주세요. 네, 3. 네. 3개월 이내에 의사에게 입원 수술 또는 추가 소견의 내용이 없는가? 2. 네. 2년 이내에 입원력이나 수술력이 없는 상태. 그리고 마지막 5.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지 아니하였다. 네. 이렇게 325라는 세 가지의 조건에만 맞다고 한다면 유병력자, 기왕력자, 암 진단을 받으셨다든지 5년이 지나고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역시도 이러한 간편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은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우리가 보험을 들지 못하고 저희가 현재 50세 이후 분들도 만나서 저희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복용하고 계세요라고 물으면 전 보험 가입을 못해요라고 아예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에는 현재 30세 이상의 성인 남성 3명 중에 1명이 고혈압 약봉이나 이렇게 너무나도 흔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의 만성질환 환자도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열어준 게 바로 우리 간편보험 또는 유병자 상품이라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들도 내가 현재 암에 노출이 되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나는 가입이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5년 동안 기다려야 되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암 진단 받고도 치료나 입원 수술 이런 이야기 없으면 325에 해당하시면은 다양한 상품으로 회사별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우리 방송 보시고 내 보험을 부탁해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뭐 고혈압, 당뇨로 가입 안 되면 요즘 같아서는 가입 안 되는 사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이제 30대 중후반만 되더라도 주변에서 이제 고혈압 약 복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유병자 보험이 정말 단비 같은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사례자님 같은 경우도 유병자 보험이 좀 단비가 되었고요. 지금 이제 잘 알지도 못하는 보험을 든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유병자 보험을 통해서 좀 한숨 돌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유병자 보험이 보험료는 할증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형 보험보다는 조금 비싼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보장의 범위를 넓은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특약을 보장 가입 금액 역시도 최대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까지도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유병약자가 이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내보험을 부탁해 전화를 주셔서 내가 가입할 수 있는 유병약자 보험, 간편보험이 있는지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장의 범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실사례로 한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얼마 전에 한 4개월 되었나 봐요. 4개월 되었는데 우리 상담을 남겨놓으셔갖고 제가 직접 방문했는데 충북에 계시는 분들인데요. 공교롭게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둘 다 뇌경색을 이제 친구분인데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한 분은 손해보험회사에 뇌졸중이라는 담보를 가지고 계셨고요. 또 한 분은 이제 A라는 분은 손해보험에 뇌졸중이라는 담보가 있었고 B라는 분은 생명회사에 뇌출혈 담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까 앵커님 말한 것처럼 뇌출혈 안에 뇌졸중이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뇌졸중 안에 뇌경색, 뇌출혈이 포함되어서 A라는 분은 손해보험에 가서 진단자금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분 또한 이제 생명회사에 있던 뇌출혈을 가지고 계신 분도 뇌출혈이니까 혈관 질환이잖아. 나도 이거 보상받을 수 있어 하고 서류를 다 챙겨서 가져갔는데 빠꾸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이걸 못 받냐 그랬더니 뇌출혈이라는 담보는 아까 전에 우리 분류 코드에서 3개의 코드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에 현재에서 9%밖에 해당되지 않는 질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뇌출혈을 돼야만 받는 건 이분은 출혈이 아니라 막힌 경우잖아요. 그래서 혈전용을 통해서 뚫고 막히고 약 복용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은 1,000만 원 진단받고 현재 요양을 하고 쉬고 있고 이분은 이제 요양사인데 쉬지도 못하고 지금 매일매일 약 복용하면서 또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만큼 보장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상담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상담을 나가다 보면은 뇌졸중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뇌졸중 담보가 있는데 그럼 나는 다 준비가 되었어가 아니라 뇌졸중 안에도 기타 상세불명에 의한 뇌경색을 진단받으면은 뇌졸중이 있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보장의 범위가 100% 넓은 뇌혈관, 허혈성으로 받아야 되는 거니까 꼭 한번 이건 체크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거기서 거기야 뭐 같은 병명이겠지 생각을 하지만 진단 코드 자체가 다르고요. 병명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게 될 경우는 못 받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당장 보험을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위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뇌혈관과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빠져있고 보장의 범위도 좁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좀 보장의 범위를 넓혀봐야 될까요? 네, 당연한 말씀 같지만 계속 반복하지만 무조건 뇌혈관 질환 진단금입니다. 보장의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금이다.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망률이 전체 2위가 지금 현재 심장질환, 바로 심장질환으로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 골든타임 3시간을 넘기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거의 이제 사망에 가까이 이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3분의 1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거의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우리 얼마 전에 그
고등학교 3학년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제 자녀분의 아버님이 급성 뇌출혈로 또 이렇게 사망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혼자 집에 있다가 미쳐 일어나다가 갑자기 이렇게 엎어져서 사망한 경우인데 집에 돌아오니까 가족들이 4시간 이후에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고 임나병원에 갔을 때에는 거의 사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마무리되었던 사건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심장질환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골든타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도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머님 같은 경우 유병자 플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이제 그 간단하게 보험료가 되어 있었잖아요. 표를 보시면 이제 손해보험사에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은 기존에 가져가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유병자 플랜으로 아까 전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과 그다음에 고혈감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표적암 치료비 2천만 원을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뇌혈관 진단비하고 허혈성의 진단비에 각각 1,000만 원, 그리고 그 외의 질환의 수술비 받을 수 있는 걸로 해서 106대 질환 수술비로 해서 함께 넣어드렸고요. 기존에 현재 계속 병원을 다니고 계시는 분이라서 이분 같은 경우는 실손의료비를 현재 2012년도에 가입한 거를 계속 그대로 유지하게끔 해드렸고, 그리고 그 외에 상해골절 진단비도 함께 유병자 상품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사실 어머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나도 유병자인데 보험과 관련된 보장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례자님의 남편분 보장을 비롯해서 좀 이제 가족 보장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족 보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표를 보시면 우리 사례자님의 가족 보장 같은 경우 보험료가 현재 많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보장 역시도 굉장히 빈약한 상태였습니다. 사례자님은 현재 생명보험회사에 암진단비 2천만 원과 그리고 뇌졸중 급성심근 경색 1,000만 원씩 그렇게 되어 있으시고 종수술 특약과로 구성이 돼서 8만 원대 정도 보험료인데 또한 3년 갱신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험료를 워낙 저렴했기 때문에 보험료는 줄여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보험료 수준에서 대신 갱신을 없애고 보장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 드렸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은 월 보험료 현재 19만 8천 원이셨는데요. 역시나 비슷하게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으로 사망보험 2천만 원과 암진단비 2천, 그리고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었고요. 실손 의료비를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위아래를 조금 해보시면 남편분 역시도 진단금과 그리고 뇌출혈과 급성심근 좁은 진단금에서 항상 강조해드렸던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으로 확대를 해서 보장에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이제 자녀보험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녀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경을 해드렸을까요? 네, 우리 자녀가 지금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실손 의료비만 가지고 있던 상황이라서 우리 자녀는 보험료가 조금 이제 올라간 이제 경우인데 30년에 100세 만기로 올납보험료 6만 5천 원으로 해서 이제 보험을 이제 저희가 가입을 시켜드렸는데 표를 보시면은 자녀는 성인보다가는 보험료나 이런 진단자금 폭을 넓게 가져갈 수 있어가지고요.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과 허혈성 진단비는 각각 1,000만 원, 그리고 수술비는 각각 2천만 원씩 넣어드렸고요. 그 외의 질환 106대 질환하고 1에서 5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 500만 원 같이 넣어드렸고, 실손의료비 또한 2016년에 가입을 해서 보장을 아주 든든하게 넣어드렸고요. 현재 이 사례자님 가진 같은 경우는 넉넉한 삶의 가정이 아니라서 조금 보험료를 많이 줄이고자 했던 부분인 건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래도 저희가 누굽니까?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렴하게 보장을 넓게 해드려갖고 너무나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지금 이제 필요했던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을 도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연 마지막에 나왔던 질병 후유장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질병 후유장에 꼭 가입을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보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질병 후유장에 넣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지금 말이 참 많은 담보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상담을 가다 보면은 무턱대고 질병 후유장에 이거 넣어주세요. 3%부터 100% 넣어주세요. 막 60세 어르신이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분명히
저희는 네, 넣어드리면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소비자가 혼자 직접 청구하고 분쟁을 함께 이렇게 하기는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 자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최대 5천만 원까지 많이 넉넉하게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령자이기 때는 분명하게 한 번쯤 여건에 맞춰서 한번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넣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는 이제 그 말이 많은 담보 가운데 한 가지라면 뭐 있으면 일단 좋은 거 아닌가요? 예전에는 2018년 4월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디스크나 고관절, 발목, 그다음에 난소 적출, 그다음에 뭐 치아 결손에 대한 것들을 보장의 범위가 100만 원 이제 3에서 100%를 소비자는 100만 원 지급을 하면 이제 장애 질병률에 나가는 돈은 140만 원 나갔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2018년 4월 이후에 질병휴유장에 이제 그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나가던 보험료가 우리가 이제 100만 원을 내가 이제 낸다라고 했을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소비자 쪽에서는 100만 원 지급을 했을 경우인데 이제 보험회사에다 지출해서 나가는 돈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나가다 보니까 리스크 손실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병휴유장애 같은 경우는 경미하게 중복해서 받는 장애가 많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손실이 엄청나게 컸던 부분인 거죠. 그럼 여기까지만 들어봤을 때 좀 좋은 담보 같은데 어쨌든 지금 손해율이 지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좀 어마무시하게 손해가 난 거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상 부분을 그래서 더 까다롭게 바꾸지 않았나 싶고 우리가 지금 그럼 고객 입장에서 보상받기가 어려워진 건데 어떻게 해야지 보장을 좀 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험회사는 일단 손해가 많은 담보들은 보장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한도를 굉장히 축소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후유장애표를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질병을 인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와 기간이 약관상에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간단하게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디스크 협착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고 후유 진단을 받으면 진단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난 이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동반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상태가 돼야만이 후유장애 등급을 받고 그리고 진단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례자님 같은 경우는 만성 신부전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제 아까 분류표 이제 우리 그 휴유장애 등급표 분류표를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2018년 8월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신장이나 이런 투석을 했을 경우에는 휴유장애 발생 시 지급 여부가 이제 상관없이 많이 나갔었는데 개정이 되고 나서는 우리 휴유장애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걸로 인한 합병증 그리고 신부전증 같은 경우는 평생 투석을 해야 됩니다. 평생 투석을 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투석을 안 했어요. 25%의 신장 기능은 있으나 염증 수치로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라서 해당이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뭐 뇌경색이나 이런 쪽에는 뇌졸중이나 왔을 경우에 한쪽은 편마비 그리고 또는 당뇨 합병증으로 왔을 때는 한눈에 실명이 되어야만 지급을 하는 거라서 사실상 예전에 우리 질병 분류표 비하면 개정되었을 때는 훨씬 더 나가는 조건이 까다로워졌죠. 그래서 안타깝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경우인 거죠. 굉장히 어렵네요. 질병 후유장애 사실 이제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받기는 어렵다고 하니까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확실한지 그리고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가 확실한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 진단을 받고 그리고 우리 또 시청자님들께서도 공부를 조금 하시고 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병, 상해, 후유 장애에 대한 예시표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표에서 보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고객분들께서 여쭤보세요. 어떨 때 얼마를 받을 수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우리가 약관상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각 부위별로 어떠한 경우에 몇 프로의 장애가 남는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 내보험을 부탁해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유장애 예시표를 좀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예시표들을 살펴보시고 내가 혹여 이 질환에 노출되지 않았나라고 걱정이 되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58번 그리고 1877-3249번 열려 있거든요. 이 번호들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께 좀 관련 내용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병 후유장애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라는 당부의 이야기 간단하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또 몇 번 지금 받기 어렵다
뭐 힘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괜히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좋은 담보입니다. 후유장애라는 건 나이가 들수록 상해보다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준만 명확하게 잘 아시면 굉장히 살면서 도움이 되는 특약이기 때문에 꼭 저희에게 문의를 하셔서 꼭 가입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전화 방송 끝난 이후에도요, 계속 열려 있으니까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